허리야. 혹시 이 말을 입에 달고 사시나요? 그렇다면 거꾸리나 물구나무서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척추를 시원하게 쫙 펴준다는 말에 귀가 솔깃하죠? 그런데 이 운동 과연 우리 몸에 정말 약이 될까요? 아니면 자칫 잘못하면 독이 될 수도 있을까요? 오늘 그 장단점을 샅샅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허리 아파 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누가 내 척추를 위아래로 쭉 잡아당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요. 그래서 거꾸로 매달리는 운동기구나 동작에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는 거고요. 과연 이 방법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요? 이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우리 척추는 지구의 중력 때문에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척추뼈 사이에 있는 말랑말랑한 디스크들이 하루 종일 꼭 눌리는 거죠. 바로 이 지속적인 압박이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아주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대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끌리는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여기에 숨겨진 위험은 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절대 피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하시겠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 그리고 굳이 거꾸로 서지 않아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더 안전한 대안은 없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중력의 역습입니다. 우리를 하루 종일 짓누르는 바로 그 중력을 역으로 이용해서 우리 몸을 회복시킨다는 아이디어. 와, 생각만 해도 뭔가 솔깃하지 않으세요? 네, 이론적으로는 아주 그럴듯합니다. 마치 좁은 공간에 빽빽하게 눌려있던 무언가가 위아래로 쭉 늘어나면서 숨통이 트이는 것과 같죠. 우리 척추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디스크도 마찬가지예요. 몸을 거꾸로 뒤집으면 중력 방향이 바뀌면서 꾹 눌려있던 디스크 사이의 공간이 자연스럽게 넓어지고 압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병원에서 허리 아플 때 땡겨주는 치료, 견인 치료라고 하죠. 그거랑 기본 개념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도 꽤 다양해요. 가장 대표적인 건 역시 척추 디스크의 압력을 풀어주는 거겠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피가 머리 쪽으로 싹 쏠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니까 일시적으로 집중력이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어서 퉁퉁 부었던 다리의 혈액순환을 도와서 부종을 빼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세를 버티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의 중심, 코어 근육과 어깨 근력을 기르는 꽤 괜찮은 운동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점만 보고 나도 당장 해봐야지 하고 섣불리 시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바로 이 운동에 숨겨진 위험,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절대로 시도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죠. 대한요가협회에서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특히 운동 경험이 부족한 분들이 무리하게 따라할 경우 목에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경고를 하는 걸까요? 위험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코어 근육이 약한 상태에서 어설프게 물구나무를 서면 온몸의 무게가 어디로 갈까요? 전부 목으로 쏠립니다. 버티려고 목에 엄청난 힘이 들어가면서 목 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죠. 둘째, 이미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들한테는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물리치료협회 저널에 실린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디스크 탈출증 환자가 거꾸리 운동을 했더니 오히려 척추 정렬이 틀어지면서 통증이 더 심해졌다고 해요. 득보다 실이 훨씬 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의학적 금기사항이라는 개념, 이거 하나만 딱 짚고 갈게요.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 이런 상태인 사람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의학적으로 도장을 꽝 찍어둔 경우를 말합니다.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표가 핵심입니다. 잘 보세요. 왼쪽은 주의가 필요한 분들, 오른쪽은 절대 피해야 할 분들입니다. 이건 명확하게 구분해야 해요. 당뇨나 과체중, 근력이 약한 어르신들은 주의 그룹에 속하고요.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거꾸로 매달리면 피가 머리로 확 쏠리면서 뇌압과 안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녹내장, 뇌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께는 치명적일 수 있는 거죠. 또 이미 디스크나 협착증이 심한 경우 잘못된 압력이 가해져서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저 위험 그룹에 속하지 않는데
꼭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이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거꾸리 운동의 안전 사용 설명서를 알려드립니다. 안전하게 하려면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욕심 금물. 조금 더 시원해지고 싶어서, 조금 더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서 각도를 확 높이거나 시간을 늘리는 순간 이 운동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그건 더 이상 운동이 아니라 내 몸을 혹사시키는 노동이 되는 거죠. 처음 시작하신다면 이 4단계 꼭 기억해 주세요. 10도에서 20도 정도의 아주 낮은 각도에서 시작해서 내 몸이 적응하는 걸 느끼면서 아주 천천히 각도를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막 90도, 180도 가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나에게 가장 편안하게 느껴지는 각도를 찾아서 아주 짧은 시간만 유지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구체적인 수치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은요, 아무리 건강한 성인이라도 5분 이내로 제한한다는 거예요. 절대 오래 버티는 운동이 아니라는 거죠. 초보자분들은 45도, 그러니까 완전히 눕는 것의 절반 각도도 넘지 않도록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척추 질환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고 통증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바로 멈춰야 합니다. 그럼 운동을 하다가 만약 시원함이 아니라 뭔가 좀 아픈데? 뻐근한데? 이런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강력한 경고 신호예요. 야, 너 지금 무리하고 있어 하는 뜻이니까 이 신호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 들어보니까 나는 거꾸로 서는 건 좀 부담스럽다. 혹은 위험 그룹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시는 분들 계시죠? 괜찮습니다. 더 안전하면서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대안들이 있거든요. 바로 매달리기 기술입니다. 철봉에 매달리는 것도 크게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첫째는 데드행. 말 그대로 죽은 듯이 어깨랑 팔에 힘을 쭉 빼고 매달리는 겁니다. 척추를 부드럽게 늘려주고 싶을 때 아주 효과적이죠. 둘째는 액티브행인데요. 이건 어깨를 살짝 끌어내리면서 등에 힘을 딱 주고 버티는 거예요. 척추 이완보다는 어깨 안정성과 등 근육 강화에 더 초점을 맞춘 운동입니다. 허리 통증 완화가 목적이라면 데드행, 어깨 강화가 목적이라면 액티브행,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철봉이 없어도 괜찮아요. 사무실 책상 모서리를 잡고 엉덩이를 뒤로 쭉 빼거나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서 팔 힘으로 엉덩이를 살짝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척추를 늘려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바닥에 편하게 누워서 의자에 다리를 올리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볼까요? 거꾸로 서기 운동. 분명 척추 압력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아주 심각한 부상을 유발할 수도 있는 말 그대로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유행을 무작정 따르기보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것처럼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오늘 보셨듯이 남들이 다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는 게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유행이 아닌 내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과연 진짜 나를 위한 해법은 무엇일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